태석의 집, 저녁 식탁. 조명이 유난히 밝았다. 테이블 위엔 최고급 와인과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헤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느님 다음 주 금요일 시간 될까? 정원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금요일이요? 태석이 웃으며 말했다. 결혼식 날짜야. 정원이 숨을 삼켰다. 결혼식이요? 세훈이 잔을 들며 웃었다. 그러죠, 아버지. 결혼식에 신부가 없으면 큰일 나죠. 태석이 흡족하게 웃었다. 좋아. 세훈, 내가 주도해라. 이번 결혼은 건양의 새 출발이야. 헤라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정원을 바라봤다. 주영채 씨,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석은 없네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날 밤, 세훈의 집,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 2잔. 정원은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세훈 씨, 노민구란 사람 있죠?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왜요? 정원은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 사람 해외로 보내는 게 어때요? 세훈은 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그 사람, 우리 결혼식 전에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정원을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단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손끝으로 세훈의 손등을 스쳤다. 세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원 씨, 위험한 일 하지 말아요. 세훈 씨, 위험한 건 늘 내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독이 숨어 있었다. 한편 공난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주영채. 난숙은 눈썹을 찡그렸다. 뭐야, 이 시간에? 전화를 받자마자 그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경신이가. 뭐? 누가? 죽었어. 난숙은 순간 멈췄다. 뭐라고? 경신이가 나를 먼저 죽이려 했어. 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어디야? 호텔 근처 창고야. 거기서 꼼짝하지 마. 당장 갈게. 난숙은 구실장을 불렀다. 차 준비해. 지금 당장. 창고 문이 열렸다. 피냄새가 공기를 찔렀다. 박경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 옆에 주영채가 웅크려 울고 있었다. 엄마. 난숙이 그에게 다가갔다. 영채야, 이게 뭐야? 경신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그래서? 영채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죽였다고. 난숙은 단호히 외쳤다. 아니야. 우리 딸 아무 짓도 안 했어. 엄마 피가. 이건 꿈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알겠어? 엄마. 입 다물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는 그냥 오늘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때 밖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쳤다. 난숙이 몸을 돌렸다. 누구야? 구실장이 뛰어왔다. 회장님, 차가 따라왔습니다. 누군데? 건양 쪽 차량입니다. 난숙의 얼굴이 굳었다. 하늘아. 그녀는 재빨리 영채의 손을 잡았다.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엄마 경신이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 엄마, 나 무서워. 무서울수록 더 똑똑해야 돼. 이 세상은 착한 사람부터 먼저 죽는 곳이야. 난숙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동자엔 피보다 진한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헤라의 차가 도착했다. 비가 쏟아졌다. 헤라는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공난숙, 나와요. 구실장이 막아서자 헤라가 그를 밀쳐냈다. 비켜요. 여기가 당신들 땅이야? 난숙이 문을 열고 나왔다. 이 밤중에 웬 행패야? 당신이 범죄를 은폐했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 박경신 시신이 여기 있었다는 제보 받았어요. 제보? 웃기고 있네. 지금 이 상황을 다 찍어뒀어요. 난숙이 비웃었다. 하늘아, 당신 그 습관 아직도 못 고쳤네. 항상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난 적어도 살인은 안 해요. 살인?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말이야. 당신은 괴물이야. 괴물이라도 좋아. 적어도 내 딸은 지켜. 난숙이 눈을 번쩍이며 외쳤다. 이 세상에서 내 딸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태석의 집. 헤라가 급히 들어서자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란이야? 공난숙이 또 사고를 쳤어요. 박경신이 죽었어요. 뭐라고? 그리고 주영채가 현장에 있었어요. 태석은 손에 쥔 잔을 부숴버렸다. 그럼 우리까지 얽히겠군. 그래서 제가 처리하려고요. 어떻게? 그 여자를 폭로해요. 공난숙과 더크라운은 끝내야 해요. 태석이 비웃었다. 차정원 아니 주영채. 그 아이 친딸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돼? 헤라가 정색하며 외쳤다. 멈춰요 진태석. 뭐? 그렇게 급발진하지 마요. 더 나아가면 당신이 만든 한혜라는 없어져요. 태석이 잠시 멈칫했다. 헤라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괴물 중 하나가 지금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게 리플리예요. 난숙은 차 안에서 영채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 나 진짜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다 덮을 거야. 근데 엄마. 왜? 내가 진짜 주영채 맞지? 난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가짜라고 해?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을 더 믿어. 그게 세상이야. 그럼 차정원은? 그 아이는 내 그림자야. 그림자는 주인을 이길 수 없어. 근데 엄마. 왜 또? 그림자가 주인을 죽이면 그림자가 진짜가 되는 거야? 난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영채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비가 멎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난숙은 고개를 돌렸다. 영채야, 창문 열어. 왜요? 숨 쉬어야 하니까. 영채는 창문을 천천히 내렸다.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나 이제 숨 쉬는 법을 알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피가 묻은 셔츠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결혼식 전날 건양그룹 본관. 하얀 조명이 비치는 로비에는 수많은 하객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헤라는 준비 상황을 체크하며 서류를 넘겼다. 하객 명단은 전부 검토했어요?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회장님. 단 한 사람도 누락 없이요.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단 한 명의 불청객도 허락하지 마요. 이번 결혼식은 건양의 역사에 남을 테니까. 태석이 회장실에서 그 말을 듣고 씁쓸히 웃었다. 역사에 남을 결혼식이라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손에 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거짓의 시대엔 진실한 결혼이란 없으니까. 그 시각 정원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하늘이 조용히 들어왔다. 예쁘네요. 정원이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그래 보여요? 네. 하지만 그 미소는 거짓이죠.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늘씨, 사람이 진실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하늘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도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정원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무너뜨릴 거예요. 한편 난숙의 별장. 공난숙은 피로 얼룩진 드레스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었다. 영채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엄마, 나 예뻐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근데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 가뒀어요? 지키려고 그랬지. 지키는 건 감옥이 아니에요? 난숙은 손을 멈췄다. 그건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엄마. 왜? 사람은 죽을 때 진짜가 되나요? 난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영채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나 진짜 주영채로 돌아갈 거예요. 영채야, 무슨 소리야? 엄마, 내 인생 내가 되찾을 거예요. 멈춰. 엄마도 알잖아요. 리플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결혼식 당일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그랜드홀. 수백 명의 하객,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 모두가 한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비서가 속삭였다. 신부 입장 준비됐습니다.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완벽하네요.
음악이 울렸다. 하얀 조명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원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신부 주영채 양입장.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했다. 세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다. 누군가가 문턱에 섰다. 하얀 코트를 입은 한 여자. 입술은 붉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저 여자가 누구야? 주영채 씨 아닌가? 아니, 신부가 주영채라잖아.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멈춰요. 영채가 웃었다. 왜요, 어머니? 신부 입장이 2번이면 안 돼요? 장내가 얼어붙었다. 정원이 눈을 부릅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자리 찾으러 왔어. 세훈이 황급히 나섰다. 당장 나가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영채가 정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원래 내 웨딩드레스거든요. 정원의 손이 떨렸다. 미쳤어. 거짓말쟁이는 늘 그렇게 말하지. 나한테 왜 이래? 너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나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거야. 헤라가 세훈을 바라봤다. 세훈, 경찰을 불러.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건양그룹 결혼식장, 신부 2명 등장. 진짜 주영채의 귀환. 혼란의 도가니였다. 정원이 외쳤다. 내가 주영채야. 아니야. 영채가 소리쳤다. 너는 내 인생을 훔친 가짜야.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버렸잖아. 입 다물어. 진실이 무서워. 진실? 그건 이미 죽었어. 정원이 다가갔다. 죽은 건 내 양심이지. 그럼 넌 살아있니? 가짜로 숨쉬는 널 보니 참 불쌍하다. 정원이 손을 들어 영채의 뺨을 때렸다. 찰싹. 그 소리에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영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USB였다. 이 안에 진실이 다 있어. 공난숙, 한혜라, 진태석. 그리고 너. 정원이 숨을 삼켰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 박경신이 죽기 전에 남겼어. 헤라가 소리쳤다. 그 USB 내놔. 싫어요. 이건 내 인생의 증거니까. 그 순간 호텔 불빛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비명, 플래시, 소란. 총성이 울렸다. 팡! 불이 다시 켜졌을 때 바닥에는 붉은 와인병이 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피가 번지고 있었다. 한쪽엔 영채가, 다른 한쪽엔 정원이 쓰러져 있었다. 세훈이 외쳤다. 정원아. 그는 달려가 정원을 안았다. 눈 떠. 제발. 정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세훈 씨. 말하지 마. 이제 됐어요. 안 돼.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허구가 현실이 됐네요. 그녀의 손끝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영채는 피투성이로 난숙에게 다가갔다.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 엄마, 나 이겼어요. 내가 진짜야. 아니야. 넌 이미 나를 닮았어. 그게 뭐가 나빠요. 난 괴물이야. 그럼 나도 괴물이겠네요. 영채가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터졌다. 그 속에서 헤라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리플리. 결국 피로 끝나는군요. 태석이 담담히 말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비가 내렸다. 호텔 지붕 위 흰 웨딩드레스 자락이 펄럭였다. 그 위에서 영채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 진짜는 사라져요.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귓가에 정원의 목소리가 스쳤다.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돌아와. 새벽이었다. 호텔 그랜드홀은 여전히 경찰의 경광등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카펫 위엔 피와 와인, 그리고 부서진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혼란의 중심에 남은 건 단 한 명, 진세훈이었다. 그는 피로 물든 웨딩드레스 자락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차정원의 얼굴이 흰 천으로 덮였다. 세훈은 목이 메어 말을 잃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뒤에서 헤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의 끝은 늘 피로 물든다. 세훈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건 다 엄마 때문이에요. 헤라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만든 세상, 엄마가 키운 거짓, 그게 사람을 죽였어요. 멈춰. 멈출 수 없어요. 세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제 건양의 피를 씻어야 할 때예요. 그 시각 병원 응급실. 정원은 의식이 없는 채로 산소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늘이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원 씨 눈 좀 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거짓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깐만 나와주세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문이 닫히고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였다. 하늘은 두 주먹을 쥐었다. 차정원,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이 싸워야 할 때예요. 그 시각 경찰서 조사실. 공난숙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공 회장님, 박경신 시신 근처에서 당신의 차량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왜 내 차라고 단정하죠? 그리고 총소리, 그건 어디서 났습니까? 난숙은 비웃었다. 세상엔 총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뭡니까? 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모성.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딸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난숙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그럼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세상이 잘못했지.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공 회장님, 세상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난숙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세상은요? 그건 우리 딸을 몇 번을 죽였는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영채는 경찰의 보호하에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창문에 달빛이 비쳤고 그녀의 손목엔 아직 피가 묻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헤라가 들어왔다. 공 회장님이 구속됐어요. 영채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답네요. 영채 씨, 이젠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이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진실은요,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믿는 사람의 욕망이 더 커야 해요. 당신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난 그냥 내 세상을 되찾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리플리야. 영채가 천천히 일어났다. 리플리? 네. 스스로의 거짓을 믿는 사람. 그게 병이에요. 그럼 당신은 병이 없는 줄 알아요? 헤라가 당황했다. 당신도 똑같아요, 한헤라 부회장님. 영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당신도 과거를 버리고 새 이름으로 살아왔잖아요. 난 당신을 닮았어요. 헤라의 손끝이 떨렸다. 입 닥쳐. 싫어요. 우리 둘은 거울이에요. 당신이 싫어하는 그 얼굴이 나예요. 헤라가 소리쳤다. 넌 미쳤어. 영채가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리플리인 거예요. 그 시각 태석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공난숙이 잡혔다고. 예, 회장님. 황 실장이 보고했다.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USB가 사라졌습니다. 태석의 손이 굳었다. 누가 가져갔지? 확인 중입니다. 그 USB엔 모든 게 있었어. 박경신, 한혜라, 공난숙. 그리고 나까지.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걸 누가 가진다면 끝이야. 그의 눈동자에 광기가 서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와. 밤 11시. 하늘이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정원이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뭔가가 감겨 있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정원 씨, 세상이 지금 다 뒤집혔어요. 근데 아직도 당신만이 진실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머리맡에서 삐소리가 울렸다. 의료진이 뛰어들었다. 하늘은 물러서며 속삭였다. 제발 버텨줘요. 당신이 돌아와야 이 싸움이 끝나요. 동시에 어딘가에 비밀 금고. 어둠 속에서 USB를 꺼내는 손.
그 손은 하얗고 섬세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 진실은 내 것이다.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올라가며 드러난 얼굴. 그건 차정원이었다. 하늘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정원 씨 번호인데. 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늘 씨, 나예요. 그는 숨이 멎었다. 정원 씨? 아니요. 목소리가 미소를 머금었다. 주영채예요. 통화는 끊겼다. 하늘은 차가운 복도에 멍하니 섰다. 대체 누가 살아있는 거야? 그 새벽 건양그룹 본사 전광판에 한 영상이 띄워졌다. 그 속에는 피투성이 드레스의 두 여자가 있었다. 음성이 울렸다. 리플리의 세계엔 진짜가 없어. 믿는 자가 진짜야. 사람들이 경악했다. 도시는 혼란에 빠졌다. 그 순간 하네라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시작됐구나.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카메라가 멀어지며 거대한 건양타워의 유리벽에 두 여자의 얼굴이 겹쳐 비쳤다. 정원과 영채. 웃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새벽 건양타워 옥상. 하얀 드레스가 젖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검은 유리창에 반사되어 깜빡였다. 그곳엔 두 여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차정원, 다른 하나는 주영채. 서로의 얼굴을 비추는 눈빛이 거울처럼 닮아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래, 끝내야지. 누가 진짜인지. 아니, 누가 먼저 무너질지.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영채가 웃었다. 그 인생 애초에 내 거였어. 아니야. 넌 이미 버렸어. 엄마도 이름도 과거도. 그럼 넌 뭐야? 훔친 이름으로 사랑받은 가짜. 가짜라도 사랑받았어. 그게 바로 리플리지. 비바람이 불었다. 두 여자의 머리칼이 흩날렸다. 정원이 속삭였다. 이젠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좋아. 리플리는 끝에서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 죽음이 진짜니까. 영채가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발끝이 옥상 끝 철제 난간을 스쳤다. 정원이 소리쳤다. 하지마. 무서워? 그만해. 거짓말이 싫다며. 진짜를 보여줄게. 그녀는 한 손을 벌렸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이게 진실이야. 이걸로 세상이 다 무너질 거야. 정원이 외쳤다. 그건 내가 감당 못해. 그럼 너라도 감당해봐. 영채는 USB를 허공에 던졌다. 검은 하늘을 가르며 작은 불빛이 떨어졌다. 순간 천둥이 울렸다. 정원이 달려들었다. 안 돼. 두 여자의 손이 서로의 손목을 붙잡았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정원의 눈이 번쩍였다. 넌 거짓이야. 넌 죄야. 넌 나야. 그리고 넌 내 거야. 그 순간 철제 난간이 부서졌다. 두 여자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도시는 숨을 죽였다. 그 시각 지하 주차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진세훈이었다. 그의 손엔 휴대폰이 있었다. 정원 씨. 그의 눈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눌렀다. 영상 속에서 피투성이 드레스를 입은 두 여자가 웃고 있었다. 리플리의 세상엔 진짜가 없어. 믿는 자가 진짜야. 그 뒤로 들리는 총성과 비명, 그리고 USB가 떨어지는 장면. 영상은 끊겼다. 세훈은 주저앉았다. 누가 살아있는 거야? 한편 건양 본사. 헤라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어린 정원이 있었다. 정원아.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하다. 이 세상에서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잔인한 거구나. 그때 태석이 들어왔다. 하네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USB가 사라졌어. 알아요. 당신이 숨겼지? 아니요. 리플리가 가져갔어요. 리플리? 헤라가 웃었다. 이 세상은 이미 리플리의 세상이야.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졌어. 난 그 경계를 다시 세울 거야. 태석 씨, 그건 10만이 할 수 있어.
그럼 신이 돼야지. 당신은 이미 악마예요. 그녀의 말에 태석은 잠시 미소 지었다. 그래서 신보다 오래 살아남을지도 몰라. 그 시각 병원 장례식장. 하늘이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정원의 시신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시신은 폭우로 인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살아있을 겁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쉽게 죽을 여자가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건 옥상 난간에서 떨어진 파편이었다. 그 위에 새겨진 글귀. 진실은 피로 증명된다. 하늘은 그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원 씨, 당신은 지금도 싸우고 있죠? 새벽 4시, 한적한 항구.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선착장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안쪽으로 조용히 흰 비닐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이젠 됐어. 이제 진짜가 될 차례야.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다. 리플리는 죽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그건 차정원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살아남았어. 왜냐면 가짜는 진짜보다 오래 살아. 건양그룹 전광판엔 뉴스 속보가 떴다. 건양그룹 비리 관련 USB 유출, 전국적인 파장 예상.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헤라가 웃었다. 끝났어요. 아니, 이건 시작이야. 당신은 뭘 또 만들 셈이에요. 리플리가 죽지 않았다면 새로운 리플리를 만들어야지. 헤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겠네요. 세상에 진실이 사라진 날부터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그날 밤 정원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의사는 놀라며 외쳤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긴 어디죠? 간호사가 말했다. 건양병원이에요. 당신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정원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기적이 아니라 리플리의 법칙이죠. 가짜는 항상 끝에 살아남으니까. 도시 위로 아침이 밝았다. 하늘에 빛이 퍼졌다. 건양타워의 유리벽에 두 여자의 얼굴이 겹쳐 비쳤다. 정원과 영채, 그림자와 거울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리플리는 끝나지 않는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새벽이 지나고 도시는 불안한 아침을 맞았다. 건양그룹 본사 앞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 있었다. USB 유출 사건이라는 자막이 뉴스를 뒤덮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건양그룹 내부 비리와 인물 스캔들이 담긴 파일이 새벽 3시 전국방송 네트워크에 동시 송출되었습니다. 파일에는 전 회장 진태석, 부회장 한혜라, 그리고 공난숙 회장의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헤라는 굳은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태석이 침묵을 깼다. 누가 한 짓인지 알아야겠지. 헤라는 미소를 지었다. 알잖아요. 차정원. 그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 거짓말은 죽지 않아요. 그게 리플리의 법칙이잖아요. 태석은 헤라를 노려보았다. 당신 그 아이 편이지? 그 아이는 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는 언제나 주인보다 오래가요. 그 시각 정원은 병원을 빠져나왔다. 하얀 코트 차림, 창백한 얼굴. 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틈을 피해 뒷문으로 걸어 나왔다.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있었군요. 살아남았죠. 이제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끝내러 가요. 누구를요? 정원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 자신을. 한편 구치소 안. 공난숙은 신문을 들고 있었다. 공 회장님 기사 보셨죠? 교도관이 물었다. 봤어요. 딸이 당신 이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난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에요. 나처럼 세상에 상처 입었고 나처럼 버텼죠.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난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진실? 그건 가장 값싼 거짓이에요.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리플리는 항상 다음 세대에서 다시 태어나요. 건양타워 옥상. 정원은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태석이 나타났다. 결국 여기군. 정원이 돌아보았다. 회장님도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결말이야? 누군가는 끝을 내야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당신 같은 사람에겐 그렇겠죠. 태석이 다가왔다. 그 USB 내놔. 싫어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그 파일엔 나뿐 아니라 당신의 과거도 들어있어.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 차기범. 그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이유. 그건 누군가의 거래 때문이었어. 거래. 한혜라.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의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에요. 리플리는 진실보다 거짓에 약하지. 입 닫아요. 당신 어머니, 한혜라가 당신을 버렸다고 했지? 그건 맞아. 하지만 왜인지는 몰랐을 거야. 그만. 그녀는 널 살리기 위해 버린 거야.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지. 하지만 어떤 거짓은 사랑이야. 태석이 웃었다. 이제 선택해. 리플리가 될 건지, 리플리를 끝낼 건지. 정원은 USB를 들었다. 리플리는 끝나야 해요. 그녀는 USB를 난간 밖으로 던졌다. 태석이 손을 뻗었다. 안 돼. USB는 공중에서 부서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빛이 번쩍였다. 모든 전광판이 꺼지고 건양의 로고가 사라졌다. 정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가 없어졌네요. 태석이 분노에 찬 눈으로 다가왔다. 넌 뭘 한 건지 몰라. 거짓이 사라졌어요. 진실도 함께 죽었어. 그게 세상의 균형이에요. 태석이 외쳤다. 리플리는 죽지 않아.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이제 제 차례예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안 돼.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정원이 뒤로 떨어졌다. 공중에서 하얀 코트가 휘날렸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흘렀다.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 비리 혐의로 구속. 한혜라 부회장 자진 사퇴. 그리고 짧은 부고 기사. 차정원 33세. 사망 추정.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음. 혜라는 뉴스 화면을 꺼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원아, 이제 편히 쉬어.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차정원.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리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혜라는 핏기 없이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를 떨어뜨렸다. 수화기 너머로 잔잔한 웃음소리만 흘러나왔다. 밤, 건양타워 전광판에 누군가가 메시지를 띄웠다. 리플리는 죽지 않는다. 거짓은 진실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아래 하얀 코트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정원의 것도 주영채의 것도 아닌 리플리 그 자체였다.